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윤석열을 열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윤석열! 네,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야 돼요. 위험해요. 여기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앉아주세요. 위험해요. 여기 붙으면 안 돼요.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저 윤석열 절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저는 원래 정계에 발을 디딘 사람도 아니고 국민들을 고통에 몰아넣고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과 세력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법을 수십 년간 집행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섰겠습니까? 얼마나 민주당의 이 5년 집권이 국민들을 고통에 몰아넣고 불법과 반칙을 일삼았으면 국민들께서 저를 불러내고 이 자리에 오도록 키워주셨겠습니까? 정치인이 아니었던 제가 최근에 정치를 시작하고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 대해서는 파산 선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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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하고 또 자기들의 부정부패는 아예 처단할 수도 없도록 수사권을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끼리끼리 얼마나 해먹는 걸 국민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제가 보복을 한다고 국민들을 상대로 또 평소에 잘하는 그런 기만 공작을 합디다. 법을 위반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보복입니까? 그러면 좀 세상살이 하다가 좀 잘못해서 교도소에 가 있는 분들은 다 보복당해서 가 있는 겁니까? 옛날부터 독일의 나치, 또 이태리의 파시즘, 그리고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늘 하던 짓이 자기 과오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또 자기 과오는 덮고 남이 하지도 않은 것을 뒤집어 씌우고 이런 허위 선동선전 공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전체주의자들의 전유물인 거 여러분 아시죠? 민주당이 멀쩡한 나라를 혁명을 하겠다라는 시대착오적인 그런 이념을 가지고 수십 년을 끌어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거를 민주화라고 하고 많이 봐줬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런 짓 해가지고는 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옳소! 우리가 급속히 산업화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권위주의 정부가 장기간 집권을 해왔고 여기서
그래도 민주화를 해내야 된다는 국민의 열망 때문에 이런 잘못된 민주주의를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점조직의 전체주의 운동 같은 이런 것도 국민들이 방향이 같으면은 다 좋다고 용서해주고 품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80년대 무슨 운동권 족보, 또 그 족보의 자녀들까지 다 끼리끼리 자리 해먹고 이권 받아먹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더 이상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이런 게 발 디뎌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부의 경제 실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나라를 국정을 운영한다면은 경제 파탄 안 나는 게 비정상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얼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국민들 편하게 살고 국민들에게 일상을 회복시키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그래도 보람된 성취를 느끼게 하고 이게 뭐 어렵습니까? 상식에 입각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상적인 정책을 펴나가면은 뭐 다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만 큰 방향에서 국민들 편하게 사시게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어땠습니까? 정권 초기부터 가진 해괴한 국민이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요. 이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 주입을 시켜야 돼. 에? 안 그렇습니까? 운동권 학생들 대학 가서 자기들 고등학교 때까지 선생님한테 배운 거 다 버리고 뭐 이상한 거 놓고 막 주입하고 외우고 또 다른 생각하면은 선배들한테 혼나고 이런 식의 주입 아니면은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사고방식들 아닙니까? 이 정부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28번을 한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저는 이 사람들이 머리 나빠서 그랬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은 아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것입니다. 집값을 올려서 그래도 운이 좋아서 집을 갖게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고 집이 없는 사람은 민주당 찍고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상식에 맞춰서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건국 이후 지금까지 7, 80년 동안 당대에 이렇게 집값 뛰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이게 고의와 악의가 선거 전략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런 식의 방책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 뭐 가진 사람은 보수고 없는 사람, 서민은 자기들이 보살핀다고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불평등 지수는 더 높아지고 서민의 허리는 더 휘어졌습니다. 이거 위선 아닙니까, 여러분? 노동자 편을 든다고 했어요. 저임금 노동자 편을 들어서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민노총이 지배하는 대기업 노동자에 대해서 임금 지불 능력이 있는 그런 대기업 노동자만 형편이 나아졌을지 몰라도 중소기업 노동자 그리고 노조도 없는 그런 노동자,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 삶이 도대체 이 민주당 정권에서 나아졌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오로지 민노총, 전교조 몇 개의 시민단체 끼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해먹었지 국민 전체의 삶, 서민의 삶
전체 노동자의 삶을 챙겨보기나 했습니까? 선거 때마다 늘 하는 공작이고 또 평소에도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선거 전문가입니다. 밥 먹고 한 게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직업 갖고 땀 흘려서 자기 먹고 살 거 돈 벌고 한 게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빠져서 수십 년 동안 선거 공작만 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순진한 국민들 또 그런 것에 적응되지 않은 정치인들 가지고 논 겁니다. 그동안 저는 검사 생활 26년 하면서 이 사회의 비리, 기득권 세력의 비리, 이런 이권 카르텔, 저는 진보 보수 안 가리고 니 편 내 편 안 가리고 철저하게 처리하고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이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제 눈을 못 벗어납니다. 제가 비록 정치는 늦게 했지만 이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짓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압니다, 여러분. 공작 전문가들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이 만들어내는 네거티브나 이런 거 보십시오. 엑스파일 6월부터 있다고 당대표가 떠들었는데 증명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경기도의 코너아이 이런 거 다 덮었습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수사했습니까? 덮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체주의자들의 선동 방식과 똑같죠? 이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이게 진정한 민주화 해온 사람들 맞습니까? 아니요. 더불어는 모르겠는데, 자기들끼리 더불어는 모르겠는데 정당 앞에 민주자가 붙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안 맞습니다. 윤석열! 윤석열!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요 또 미래의 제시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제시를 이 사람들은 비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또 국민 상대로 기만할 국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미래 비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계속 조작, 공작, 선동을 하는 게 전 국민 사람들이 제시하는 미래 비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미래 비전, 국민들에게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는 것이 자기들이 부정부패해서 숨겨놓은 돈 꺼내서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세금 뜯어다가 쇼를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미래라고 하는 것은 늘 과거에 대한 반성과 휴고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역사 공부를 왜 시킵니까? 그냥 과거를 알라고 시키는 겁니까? 이 미래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역사가 어떤 부분이 자랑스럽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이 수치스러웠는지를 우리 미래 세대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거는 미래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집권당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없어. 심판 안 되고 미래가 없습니다. 윤석열! 윤석열!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입니다. 제가 바로 이 민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패 세력, 선동 세력을 단호하게 심판해서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도 괜찮은 정치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민주당에서 힘 못 씁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저는 뭐 국회의원도 하고
국민의 선량이 될 만한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당은 기본적으로 점조직의 전체주의 정당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누가 도대체 이 정당을 이끄는 건지, 정당 내부에 민주주의가 있는 것인지, 지난번에 대선 후보 뽑는 거 보셨죠, 여러분? 예? 저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대법원 판례가 어떤 조직이든지 처음에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들의 표를 다 합쳐서 50%가 넘어야만 결선 투표를 안 하게, 그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거를 뒤집고 후보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정상적인 정당을 누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국민이 만드셔야죠. 어떻게 만듭니까? 단호하게 심판을 해야 민주당도 발전합니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더라도 민주당이 국익을 위해서 제대로 견제하고 국민의힘과 협의해가면서 국정을 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놔두면은 이 당이 아주 암에 걸려서 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 여러 차례 선거를 통해 단호하게 심판해 주셨죠. 그러니까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30대 이준석 대표도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변화를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이번 선거는 매 5년마다 돌아오는 그런 선거하고는 다릅니다. 민생이 정말 사느냐 죽느냐, 또 우리 청년의 미래가, 밝은 미래가 보장되느냐,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 좌절의 늪에 빠지느냐, 또 이 나라 번영을 이끌어왔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발전하느냐, 아니면 계속 대북 굴종으로 우리의 자유민주 체제와 안보가 흔들리고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하느냐 아니냐, 이런 거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치르는 선거라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아시죠? 제가 상대당 후보에 관해서 폄훼를 하거나 이럴 생각 없습니다. 저는 경쟁자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경기도민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도대체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3억 5천만 원 넣은 사람이 지금 8,500억을 가져가고 또 1조 가까운 수익을 받아간다는 거 어디 지구상에서 보셨습니까? 여기 뭐 용인하고 분당이 가까우니까 여러분 백현동 아시죠? 용도 변경이 한 번에 4단계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산속의 자연 녹지가 일반 주거지역 1종, 2종, 3종 거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뛰는 거 보셨습니까? 그리고 전부 임대주택 짓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재승인해 줄 때는 임대주택은 10%만 줘라. 이렇게 해서 업자가 수천억을 챙겼는데, 그리고 이거를 중개한 사람이 자기 법률사무소 사무장에 선거대책본부장 했던 사람인데, 제가 TV 토론 때 물어보니까 그런 거 아니라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정당입니다. 지금 인구 100만에 성남시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5천만의 대한민국을 국정을 이끌다 보면 또 얼마나 많은 이런 특혜를 주고 이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행정이고 정치입니까? 아닙니다. 행정과 정치는 무엇보다 공정이 생명입니다. 정자동에 두산건설 건물을 용도 변경해서 70억에 딴 게 산 땅이 뭐 수천억이 됐고 지금은 뭐 건물 지어서 1조가 다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 두산이 자금난에 시달릴 때 이 용도 변경돼 갖고 땅 값이 오르니까 이거가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1,300억 대출 받아서 자금난을 해소했습니다. 그런 기업이 성남 축구팀에 42억 원의 후원금을 자발적으로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현안 기업들로부터 3년간 165억 5천만 원을 후원금으로 땡겼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이거 아마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데 후원금을 유치한 사람들한테는 10%에서 20%씩 성과급을 주게 또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성과급 배정은 구단주인 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16억에서 30한 3억까지의 성과급이 나갔을 텐데 시의회가 그 성과급 누구에게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또 165억 5천만 원은 어디다 썼는지 용처를 밝히라 하는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이에요.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아니 정상적으로 잘 했으면은 이거 묻기 전에 먼저 공개했겠죠. 안 그랬습니까? 네, 제가 후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 뻔히 알면서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이 얼마나 병든 당이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경제 정책을 이번에 대선에서 꺼낸 경제 정책을 보니까 뭐 친기업적이면서 또 친노동적이고 친중소기업적이고 뭐 이렇게 좋은 말은 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뭐 공정성장, 신경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냥 결국은 세금 왕창 뜯어내가지고 좀 나눠주고 그리고 또 옛날 그 미국의 1930년대처럼 말이죠. 뭐 뉴딜을 배워서 안 되나? 그래가지고 정부가 자기들이 알아서 투자 판단해갖고 수백조의 세금 뜯어낸 거를 자기들의 정부의 투자 판단으로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겁니다. 이거 말이죠. 기업 이렇게 세금 뜯어내면 못 삽니다. 다 외국으로 도망갑니다. 이게 노동자 위하는 겁니까? 노동자의 일터가 어디입니까?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도 받을 것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노동의 가치는 중요합니다. 사람을 사람 대접 안 해주는 그런 나라가 발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를 제대로 대접 못하는 나라가 발전할 수 있습니까? 기업과 자본가만 배불리하는 나라 발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 노동자의 일터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균형 잡힌 정책과 균형 잡힌 사고를 해야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것이죠. 이거 상식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 뜯어서 자기들이 투자 판단해서 경제를 부흥시킨다는데 또 자기들끼리 누구한테 하청 주고 사업 이권거리 만들어 줘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배불리 먹고 살자 이런 것이겠죠.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선동과 공작의 전문가인 이 민주당 정권에게 수백조 수천조의 국민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처분할지 맡겨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야. 안 되죠. 윤석열! 윤석열!
이 성남시도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그 단체장들이 쓰는 가장 센 권력이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 처음에는 허가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잘 하겠습니다 하면은 확 바꿔줍니다. 원래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그래서 기업이 숨쉬게 해주고, 그리고 노동자의 노동 가치 제대로 보장해주고, 민노총만이 아니라 노조 가입이 안 되는 열악한 중소기업까지 챙겨서 모든 일하는 노동자들이 공평하게 대우받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싸! 윤석열!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전 세계는 어마어마한 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여기에 맞게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과학교육, 디지털 교육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이런 거 공부하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시대착오적인 이 좌파 이념으로 만든 학교가 뭡니까? 혁신학교죠. 여기서 맨날 토론하고 무슨 뭐 공동체가 어쩌고, 그거 안 배워도 우리가 다 집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상식에 입각하면 다 아는 거고, 우리 학생들의 학력평가 줄 세우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경쟁력 있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인데, 전교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거부합니다. 그래서 전부 국가와 사회에 의존해서 먹고 살 사람들만 배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온전한 나라입니까? 이래갖고 나라 지키고 민생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윤석열! 좌파 이념에 빠져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계속 집권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 초기에도 이런 얘기, 민주당 아주 실세 그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20년 집권한다 하고, 또 재작년 총선에서 표를 좀 얻고 나서는 50년을 집권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려는 나라가 자유민주국가입니까? 아니면은 좌파 이념 국가입니까? 좌파 이념 국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 선진 경제 문명 국가들이 그런 좌파 이념에 매몰돼 있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존중할 때 특정 노총만 챙깁니까? 대통령! 우리가 정상적인, 제가 맨날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상식이라는 거는 혁신학교 같은 데서 따로 배우지 않아도 정상적인 가정과 마을과 직장에서, 학교에서 저절로 공감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상식을 회복하고 온전히 세워서, 그러면 저절로 경제는 발전하고 기업도 성장하고 또 노동자들의 임금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둔 세금으로 어렵고 취약한 분들을 더 따뜻하게 살펴서 이분들이 다시 재도약을 통해서 왕성한 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정상적인 나라 아닙니까? 윤석열! 윤석열! 연초부터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제가 7발 쏜 것까지는 지금 세 봤는데, 거기에 극초음속이라고 마하 10이 넘는 미사일을 쏴대고, 또 뭐 그 중거리 미사일도 쏘고, 또 이런 탄도 말고 순항 미사일도 또 쏘고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사일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지금 돼 있고,
이런 재래식 무기 가지고는 잘 안 되니까 이런 핵을 탑재한 미사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대응하기 위해서 마하 10보다 더 빠른 마하 14의 사드에 대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전쟁광이라고 또 아까 같은 그런 선전선동 프레임을 씌웁디다. 국민 여러분, 여기에 더 이상 속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안보라는 것이 무슨 권위주의 군사정부를 지키기 위한 겁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우리의 경제 발전을 지키기 위한 거 아닙니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한 거 아닙니까? 한반도의 평화가 김정은의 마음먹기에 따라 북한의 어떤 은혜에 따라 그들의 위장쇼에 따라서 이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의 평화가 보장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자기 지킬 역량도 안 갖춰놓고 평화 운운하고 휴전선 사이에 남북이 40개 사단을 배치하고 미사일을 수천 기 갖다 놓은 마당에 이 사람들은 이게 지금 전쟁은 다 끝났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 할 때입니까? 경제를 재건하고 과학기술 교육에 투자하고 미래를 교육시키고 해야 될 때 지금 이런 철진한 이념놀이 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 민주당이 또 집권하고 또 집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병든 민주당의 이 잘못된 전체주의 세력들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정상적이고 훌륭한 정치인들이 숨쉬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이 지속된다면은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잘못하면 국민 여러분께서 엄히 질타해 주시고 이런 비판과 심판과 이런 것이 국민의 권리 아닙니까? 얼싸! 저는 정치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누구에도 빚진 거 없고 부채 없습니다. 오로지 나라를 좀 정상화시키라고 불러내신 국민들과 저를 이 자리에 서게까지 키워주신 국민 여러분에 대한 빚과 부채만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 빚을 국민들께 갚기 위해서 어떠한 부당한 기득권과도 목숨 걸고 싸울 의지와 모든 것을 여러분께 바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우리 용인 시민 여러분, 여기 그냥 규제 안 하고 잘 놔두면은 우리 용인 시민 여러분들이 용인 발전시키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것은 GTX, 광역, 철도, 또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과 빠른 시일 내에 이동할 수 있는 촘촘한 교통망, 이거 중앙정부가 국민들한테서 얻은 세금 귀하게 쓰면서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용인과 안성, 제가 조금 전에 안성을 다녀왔습니다만은 이천과 이렇게 반도체 이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먹거리였지만 앞으로 중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과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이 반도체 산업 정부가 더 지원하고 키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나 국민의힘이나 부족하고
또 보충하고 고쳐야 될 점 많습니다만은 이번에 3월 9일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저희가 대한민국도 바꾸고 경기도 용인시도 바꾸고 또 국민의힘도 더 개혁하고 이렇게 해야 민주당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이 3월 9일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승리의 축배를 들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 윤석열! 여러분과 함께 3월 9일의 대승리를 위해 함께 전진합시다, 여러분. 전진합시다. 전진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석열! 윤석열! 여러분,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 후보께 다시 한번 힘찬